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산다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하루를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내게는 되는 일이 없을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 하루 이런 생각을 몇 번 가져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행복할까? 왜 이렇게 나는 뭐든지 잘 돼?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을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정겹고 이렇게 참 사는 게 이렇게 좋으네. 이런 생각은 또 얼마나 해보셨나요? 참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10여 년 전에 사서 한 몇 번 읽었던 책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어제 책장을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책이 좀 자그마한 책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책이거든요. 여기 얇고. 그래서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못 봤는데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쳐놓고 참 괜찮다 하는 글귀들 이런 게 해놓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봤네요. 2005년도에 제가 산 책인데요. 시집인데 시를 이렇게 유시아님이 엮어 놓으신 책이에요. 그 중에 과거에 제가 보면서 참 괜찮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인이죠. 시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시인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는 게 없는 분. 또 혹시나 해서 인터넷 뒤져봐도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도 역시 밝혀진 건 없네요. 제가 원문과 한글이 돼 있는데 원문 한번 읽어보고요.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뭐 특별한 해석도 필요 없는 시 같고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시가 결국은 이 엮은 시집인데 이 시집의 제목으로도 나왔거든요. 제목이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하는 겁니다. Dance Like No One'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Sing Like Nobody's Listening. Walk Like You Don't Need Money. Live Like It's Heaven on Earth. Dance Like No One's Watching. 춤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Sing like nobody's listening.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Work like you don't need money.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Live like it's heaven on earth.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작자는 돼 있는데
혹시 춤춰 보셨습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데서 춤추듯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춤추는 것조차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뭐 쑥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은 거겠죠. 혼자서 흥얼거릴 때 노래 잘하죠. 어제 절에서 법회 하면서 같이 몇 곡 노래를 부르는데 쑥스러워하죠. 좀 혼자 있을 때는 곧잘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남이 듣고 있으면 잘 못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 노래를 한다. 그게 진짜 노래 아닐까요?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돈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냥 노동이 아니죠. 노동은 노동인데 노동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고 즐거움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라. 살라 이거죠.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돈키호테를 세르반데스의 돈키호테를 이야기했고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600년대경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철학이 굉장히 그 사고하는 이 철학이 아주 뭐 많이 발달을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합니다. 뭐 14세기 그러면 조금 학자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14세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어떤 훈구학이다. 또 15세기 그러면 성리학이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그러면 이제 좀 사화? 어떤 우리나라에 많은 사화가 있었죠. 그런 걸 거치면서 또 17세기 이제 붕당 정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때 이때 이제 철학이 생기고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철학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때를 참 좋은 때라고 믿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6세기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에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캐토릭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사람이던가요? 완전히 그 중세 봉건 사상, 거기에 캐토릭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 스피노자는 신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학습도 하고요. 훈련도 하고 저축을 하고 일을 합니다. 다 내일을 위한 거죠. 노는 사람들조차도 내일을 이야기하죠. 오늘 놀고 내일서부터 일할 거야.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이 내일이란 게 어디서
내일서부터 어디까지가 내일일까요? 아침에 내일 그럴 때는 대략 뭐 20시간 정도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녁에 내일 그러면 시간이 촉박해지거든요. 밤 12시 직전에 내일 그러면은 단 몇 분 후가 내일인 거고요. 그 막상 내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피곤해지고 잠을 자거나 또는 먹거나 뭘 또 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내일이 왔을 때 사람은 또 마음이 또 변해요. 습관이라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이야기한다면은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건, 신체 여건이라든지 기타 맞지 않아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 못하는 수가 많죠. 저축을 할 거야 그랬는데 저축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씀씀이 습관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내일서부터는 내가 사람들하고 상냥하게 지내고 화목할 거야. 행동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늘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누구도 간섭하거나 누구도 자기를 뭐라 하지 않는데도 찌푸리고 있어요. 웃는 사람은 웃는 습관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괜히 싱글벙글해요. 어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저는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면접 시험을 보러 가서도요. 늘상 습관에 젖은 사람은 집에서도 항상 뭐 전략이 몸에 뱉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몸에 밴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러 간 신입사원이 면접을 딱 마치고 나오면서 면접실에 불을 딱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가 바짝 의식하고서 그거를 안 하려고 자꾸 다시 습이 배일, 새로운 습이 배일 때까지는 그 습이 여간에서 잘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나쁜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그 약물의 그 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물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술, 뭐 알코올 중독 그것만 중독이 아니죠. 더 많은 중독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관? 그러면 그 사람은 습이 그렇게 배인 거예요. 일할 때 편한 것만 먼저 일거리가 있다 편한 거 좀 없나 하고 찾는 사람은 그게 습이 돼요. 오늘 하루 사는 게 여러분들 피곤하셨나요? 힘드셨나요?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이 없었나요? 즐거운 일이 없었는가요? 내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남이 나한테 주는 것만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찾아보지는 않았는가? 저 스님 참 편한 소리 하고 있네. 편한 소리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있죠. 항상 살면서 우리는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삶을 너무나 경직되게 살다 보니까 내 생각 조금만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항시 불만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대할 필요가 없는데 날카롭게 대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의 여유가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 이게 정말 다 남 탓일까? 세상 탓일까? 사회 탓이고 조상 탓일까?
정 탓할 거 없으면 그야말로 팔자 탓인가? 팔자 탓이라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세상 탓이라면 과연 세상 탓인가? 혹시 내 탓은 그 중에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여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태여 내가 가진 게 많고 뭐 이룬 게 많고 누가 긁어도 내가 별로 다칠 게 없을 것 같아. 이런 정도 여유에서 여유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과연 여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더 남들 생각하고 이런 게 앞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거죠. 지난번 강의할 때 언젠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군대 가면은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비 사격 훈련이라는 거, PRI라는 걸 하거든요. 그 예비 사격 훈련을 잘 마쳐야지 사격을 잘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이 자체가 이생이 실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전의 사격 훈련이라고 한다면 전생의 사격 훈련을 잘 했기 때문에 실전 사격을 잘 하는 거죠. 그럼 이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 생으로 우린 넘어간다. 그렇다면 다음 생에 잘 산다는 거는 에이 뭐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몸뚱어리는 여기 남아서 매장도 되고 화장도 되고 한다 쳐도 지수화풍으로 다 4대로 다 돌아간다 이거죠. 근데 이 생각 덩어리, 이 마음이라고 품고 있었던 요게 나다 하는 요 생각 덩어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제 윤회하는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PRA. 그 없는 사람은 다 쪼그려진 마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있는 사람은 다 넉넉한 거예요. 정말 수전노 인색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사회에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말하죠. 어쩌다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대부분이라고 못해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윤회하거든요. 오죽하면 부자가 3대, 망해도 3대 간다? 천만에요. 인색한 사람은 망하면은 그 즉시 끝납니다. 자식한테도 나빠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는 다음 생을 위해서, 다음 생이란 게 뭔가요? 나만 다음 생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사격을 잘 할 수 있게끔 갈고 몸을 닦을 때 후방에 있는 내 가족이 편안한 군인들로 예를 든다면 그렇듯이 내가 예비 사격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고 있을 때 내 가족이 등 따시게 잘 수 있다는 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건 내 자손이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 사격 연습을 잘해서 다음 생에 내가 실전 사격하듯이 그런 몸도 가졌듯이 그래서 내 후광을 입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인색할 수 있을까? 인색이란 거는 죄악 중에도 가장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다리를 끊어버리는 죄악. 이승만이처럼 그 많은 사람들 저 혼자 빠져나가고 다리 끊어버리는 그런 죄악.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내 땅이야. 길 막는 죄악. 물길 끊어버리는 죄악. 남한테 급수공덕이라고 해서 물 한 모금 떠주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악을 지면 안 되거든요. 인색이란 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욕심에서 나온다. 이 왜 욕심에서 나오는가? 왜 욕심에서 꼭 인색함이 나오는가? 여유가 없어요. 내가 10섬을 가졌으면은 왜 이걸 이제 100섬을 채우려고 들고 20섬을 채우려고만 들어야 되는가?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나눠준다고 해서, 나눠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죽을 일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여유를 가지면은 삶에 정말 그 필요한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이 생기는 거죠. 여유에서 나오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유머라는 걸 씁니다. 유머는 참 많은 유머가 있어요. 프랑스의 그 장군이기도 했고 어떤 혁명가이기도 했죠. 한때는 저는 그 사람을 야 하고 꽤 존경한 적도 있어요. 물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나폴레옹의 마상십분이라든지 뭐 나폴레옹에 좀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못지않게 거기서도 오공화국이었고 거기서도 18대 대통령을 했었죠. 드골 대통령 있었는데, 드골 대통령의 다른 것보다도 혁명가이기도 하고 레지스탕스 지도자하고 그랬었죠. 이 드골이 유머가 그 딱딱한 사람도 유머가 있어요. 드골 대통령이 좀 굉장히 강력한 법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죠. 대단한 사람인데, 물론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죠. 베트남을 식민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했던 그런 잘못도 있지만, 드골한테 야당 의원이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제 친구들은 각하의 정책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골이 아 그래요. 그렇다면 친구들을 바꿔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 유명하죠. 그 이야기가. 이걸 너무 경직돼서 들으면은 별거 아닌데요. 이 강력한 대통령제, 거기서 대통령, 야당 의원이 그런 정도로 얘기해. 요즘에는 뭐 대통령을 뭐 야당 의원뿐 아니라 뭐 어느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그 야당 뭐 청년위원인가 하겠다고 저단계 뭐 이런 소리도 하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전 같았으면은 재판은 안 받아요. 다음날 없어져서 그렇죠. 벌써 지금쯤 49제 한 5제쯤은 지냈어야 되죠. 그래요. 친구를 바꿔보세요. 하고 얘기한 드골도 이 기가 막힌 유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여유가 없다.
선입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선입견.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선입견에 꽉 잡혀가지고 내가 한 발자국도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일단은 만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좋아. 근데 내가 의심하거나 아, 저 사람 이런 거야, 이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뭐든지 반대쪽으로 의견도 기가 막히게 교육 수준이 높아졌나요? 아주 뭐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또 거기에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신도들한테 그 법문 시간에 제가 했던 글쎄 살짝은 좀 코믹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코믹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제가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까봐 네, 안 망가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도. 그 당시에 이제 폐암이 굉장히 위중할 정도로 됐는데도 그 월드컵을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박종환 축구 감독이 있었고요. 이주일 씨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뭐 불자라서가 아니고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정말 그 고통스럽게 고민스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고민스러워했던 게 뭔가 하면 장례식장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그 희극인이 있었지만 희극인 중에서도 뭐 물론 그 당시 국민당 뭐 그 전에 의원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장례식장을 가면은 그래도 의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역에 뭐 누가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면 그래도 꼭 가지 않습니까? 그 차에 뒤에 이렇게 검은 넥타이서부터 그래도 또 문상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다른 건 준비가 되는데 이런 거 표정이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은 뿔테 안경을 딱 끼고서 어떻게 해서든 좀 조금이라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뿔테 안경을 딱 끼고서 최대한 엄숙하게 장례식장을 딱 도착을 한대요. 그 도착을 해가지고 웃을 일이 아닌데 이분은 참 고민스러워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선입견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선입견을 갖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선입견을 얘기하네요. 그 장례식장 가서 꽃 한 송이 올리고 향 올리고 그 망자한테 절을 2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줄 해가면서 쭉 또 상주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얼른 와서 쭉 서죠. 그 절을 망자한테 2번 하고 최대한 슬픈 표정으로 정말 근엄한 표정을 지려고 참어가면서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상주하고 문상객하고 이렇게 맞절을 일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고 인사를 하고서 일어서면은 상주들이 거의 다 안 일어난대. 엎드려가지고. 이게 엎드려서 왜 안 일어나? 그러고 보면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상주들이 그 자기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뭐 그럴 때 그 슬픈 와중에도 이줄 씨를 보면서
글쎄, 잠시나마 마멘트 힐링을 하는 건가요? 순간 힐링?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일부러 더 소리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눈물 콧물 범벅돼 갖고 그래 악수라도 할라 치면은 고개를 못 들고 이줄씨라는 그 생각에 그렇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줄씨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오수직 교하는 거하고 뭐 야 콩나물 팍팍 묻혔냐 하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선입견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곤혹스럽답니다. 그게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은 꼭 10중 8구는 일부러 더 울거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내가 오늘 하루 힘들고 괴롭고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가 보기 싫었다든지 동료가 정말 싫었다든지 이게 혹시 선입견은 있지 않았나? 내가 조금만 바뀌어보면 어떨까? 나 하나 정도도 못 바꾸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들면 안 되잖아요. 자기 하나 정도 바꾸면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시대에 그냥 따라가고 뭐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들 나빠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가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죠, 자꾸. 끊임없는 도전이다. 도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성공이라는 거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그 결과가 성공이라는 끝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내가 살아가는 과정,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여정이 성공적이었다면 지금 성공 못했어도 그 사람은 그 도전했던 그 값어치가 있어요. 충분하죠. 다음번엔 성공을 합니다. 이 생 못하면 다음 생. 아니면 내가 못했으면 자식 때 같은 걸 안 하더라도 뭔가 그 도전 정신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비관하고 사는 건 아닌지. 뭐 돌이켜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험악하고 두렵고 위험하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내가 마인드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본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도전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해서 내가 이미 저건 안 될 거야 하고 내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볼 여지가 없잖아요. 돈키호테가 말한 것처럼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은 영원히 불가능으로 남는 거예요. 도무지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불가능을 도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거예요. 혹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길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바꿀 수 있어요. 명이 짧은 사람이 길어지는 거 내가 아니더라도 의학적으로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나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포기한 사람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간혹가다 정말 뭐 산이고 어디고 죽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7년 10년 살았는데 싹 다 완치돼서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바뀌기 힘든 거는 마음이죠.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심지어 마음까지도 이야기하자면 또 이상해질까 봐요. 사람의 마음, 정말 이 마음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가족도 마음을 다 바꿨거든요. 상상도 안 될 정도의 마음을 바꾸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가능한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항시 된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새겨보십시오.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갖고 세 번 가져보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10번 아니라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죠. 100번을 뭘로 찍느냐가 다른 거죠. 10번을 뭘로 찍느냐가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10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갈 정도로 굉장한 나무를 내가 넘어뜨리겠다? 꼭 구태여 그 굉장한 나무를 왜 넘어뜨려야 되는가? 이룬다는 얘기죠. 그걸 꼭 이루겠다? 그럼 내 목표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도끼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의지나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당토 않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거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한 목표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십시오. 15일 날 강의를 나갔고요. 이제 4월 1일 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어떤 그 스케줄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나갑니다. 또 미리 나가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더 다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강의 나갔으니까 다음에 또 빨리 좀 나왔으면 그러지 마십시오. 제 시간은 제가 조절을 하니까 94쪽을 하겠습니다. 운명수 9 밑에 세 금자 적으시고요. 가로 열고 토의 영향, 흑토자 가로 닫고, 다음에 방위로서 서쪽을 적으십시오. 서쪽 가로 열고 마음심자, 심장인데요. 심장병을 좀 조심하자. 쇠는 불에 잘 녹죠. 물에는 사고요. 근데 불에는 녹죠. 술 좀 조심하자. 그런 것도 또 되고요. 자, 여백의 성격이 대체로 원만하다. 사교성이 있다. 사람의 그 모습이 천태만상이다. 진짜 천태만상이에요. 마음 씀씀이도 천태만상이고요. 집중력을 잃어서 분주한 형국. 집중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좀 괜히 분주하고. 외적으로는 존경을 받으나 내면으로 고독한.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우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죠. 비슷한 수죠. 빼어난 특징이 있어요. 빼어난 특징. 여기서 빼어나다는 건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돌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고상스러움이 있다. 고상스럽다. 이 운명수는 지지가 원숭이에 해당돼요.
매사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앞뒤 재다가 때를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성격이 좀 원만하면서도 변화가 무쌍하죠. 사교성도 많고요. 웃는 자리에도 꼭 껴있고 우는 자리에 가도 꼭 껴있고 남들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을 때 울 줄 알고요. 예, 그렇게 모나진 않은 거죠. 남편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가면서 아주 막 싸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얘야, 애미야, 그러면 네 어머니, 그리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눈치 보고 앞뒤 재다가 때를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뛰어나서 남을 이용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께 자기가 당하는 수도 많다. 항상 생각이 많고 복잡하며 의외로 우울하고 내심 고독하다. 외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만해요. 아, 그 사람 뭐 골래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그 고독하고 그런 게 좀 많죠.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남의 일은 잘 챙기고 잘 처리하지만 자신의 일에는 무능하고 미완이 많다. 제가 원숭이에 지금 그 지지가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원숭이들 특징이 그 뭘까요? 복종을 할 때 딱 표시가 있죠. 털 골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해서 나 너하고 친해. 나 너한테 복종해. 나 너 정말 좋아해. 그래서 털 골라줘요. 등이고 뭐고 가슴팍이고 이렇게 해서 이 잡아먹는 건가요? 뭐 털 골라서 먹고 그러죠. 그 액션이 분명해요. 내가 어떤 액션이 뭐 좋은데 싫은 척, 싫은데 좋은 척,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분명한 점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남편하고 싸울 땐 남편한테는 지금 기분 나빠 그래 막 해. 근데 바로 시어머니 하면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감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한테는 웃으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원만하고 좋죠. 그래서 싹싹하다 소리 듣고요. 계산 잘하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분명하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됩니다. 은행원 내가 그걸 해먹어야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 돈 벌어야지가 아닌 거죠. 근데 계산 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캘큘레이터 즉 계산기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손익계산 이게 아닌 어떤 그 도식적인 계산하는 거 이게 좀 뛰어나죠. 그래서 은행원 같은 것도 잘 맞는 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겐 간도 떼어줄 듯 하지만 눈밖에 나면 증오심 또한 대단하다. 사람 교제에 능란하나 마음이 소심해서 일을 착수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많다. 초년의 부모의 운이 고독하나 큰 탈 없이 이겨내고 청장년 이후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실패가 있겠으며 만년에는 평안하다. 대부분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하며 수학과 수리에 밝고 여기도 또 나오네. 수학과 수리에 밝다. 손재주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노년에 들어서면 젊은 시절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일 안 한 후회를 많이 하는 운명이다. 그래서 노년에 들어서 뭘 배우려고 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운명수는 역마살이 강하죠. 역마가 강합니다. 근데 이 역마는 10일 작용수 10이라고는 좀 다른데 어떤 레벨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늘 밖에 볼 일이 많고 찾아갈 곳도 많다. 아이고 시간 나면 누군가 만나러 가요. 시간 나면 누군가. 옛날엔 집에 전화 한 대 있으면 끝이었잖아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집 전화가 다였을 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집에 전화한다? 계속 통화 중이야, 중일. 30분, 1시간 또 계속 통화 중인 거죠. 성질 급한 사람 쫓아가 보면은 통화하고 있겠죠. 그래, 몸으로 못 가면 이 유선으로라도 가야 돼. 가서. 심지어는, 야, 네 집 강아지는 요새 밥 잘 먹냐서부터 뭐 가진 얘기를 다 하더라도 어쨌든 바빠요. 수학, 과학, 회계, 재무에 능하며 높은 곳을 좋아하고 산과 관련이 많아 출가성이 많다. 집 떠나 공부하는 이 스님들이 이 참견을 많이 하죠. 자기만 걱정하면은 자기 혼자 그냥 해서 선방에 들어가 있거나 혼자 톡을 해서 수행하면 되겠는데, 신도들하고 한번 접해 놓으면 그거 온갖 거 다 기억을 해둬요. 또 참견을 하고. 집 떠나 공부하는 유학생이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구혜응명수는 전생에 인색한 업보가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갖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작용수 보면 작용수까지 딱딱 맞아 떨어질 때는 조심해야죠. 따라서 남에게 많이 보시해야 잘 풀린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지금 생에서도 남한테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주는 거를 좀 인색한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요. 참 묘한 일이죠. 안 주면 뺏어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의외로 그게 또 있어요. 보시하지 않으면 인생만사가 다 꼬이고 안 풀린다. 안 풀리면 보시하라. 보시하면 풀린다. 보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보시 있고 무재보시 있죠. 근데 제일 으뜸은 재보시 해야죠. 없는 사람하고 나누는 거 좋은 거죠. 근데 무재보시에서도 무외보시, 뭐 봉사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특히 무외보시, 남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잘 될 거야, 뭐 정말 내가 볼 때 정말 잘 될 것 같아. 거짓말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무외보시하는 거라 내가 빙그레 웃고 말았는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응? 너 정말 잘 될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돼. 내가 네 꿈 꿨는데 정말 이래서 잘 되는 것 같아. 아주 구체적으로 뭐 완전 극작가 이상 뺨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마음이 갸륵하니까요. 무해보십니다. 보시하지 않으면 요거 했고요. 구의 운명수는 객사살이 있어서 밖에서 죽음 맞는 경우가 많다.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하고 기도하라. 그만큼 산란한 마음을 항시 잡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가만히 정착하고 안정되는 것보단 자꾸 들고 다니면은요, 위험지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방구가 잦으면 똥 싼다고 그러죠. 뿡뿡 자꾸 끼면은 똥 싼다 이거죠. 많이 돌아다니는 그만큼 위험지수가 높아가는 거니까요. 차를 1년에 뭐 한 3,000km? 제 경우입니다. 1년에 한 3,000km 정도? 물론 장거리 또 저는 주로 장거리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요. 일 있을 때 장거리 한번 갔다 오는 거 3,000km? 많은 해는 6,000km 이렇게 탑니다만. 보통 1년에 2만, 3만, 4만 이렇게 타기도 하죠. 그러면 3,000km 갔다 온 사람보다 3만 km 다니는 사람은 위험지수가 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조금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기도하라.
공부하고 기도하라. 천국유언이다. 하늘의 궁전에서 노는 원숭이상이니까 이거는 뭐 꾀도 많고요. 하늘궁전이다. 하늘궁전이라는 건 저는 뭐 어떨까? 뭐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늘 뭐 궁을 뭐 짓니 뭐 그런 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원숭이가 그 안에서 노니까 영적 감각이 뛰어나죠. 매사를 지혜로서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수완을 타고났다. 참 능수능란해요. 제가 요거에 해당되는 몇 사람을 또 보면서도 항시 보면 항시 그래요. 능수능란해. 실수도 있는데도 그걸 또 지혜롭게 넘겨요. 참 뭐 재치 있게 넘기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 실수를 해도 존경을 많이 받더라고요. 겁이 많으면서도 용기가 있고 풍류를 즐기고 노래도 못하면서 노래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를 잘한다 하는 거하고 즐긴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겠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면 일평생 무궁한 부와 명예와 행운이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다. 초년의 고생. 공통점이 제가 아는 사람들도 다 초년에 고생한 사람들이죠. 풍랑이 다발하나 노년은 아주 귀하게 될 운명이다. 실제 그렇게 되더라. 중년 이후에 느닷없이 횡재와 행운이 반복되면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 그 어렵다는 네? 로터리 딱 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횡재와 행운이 반복되며 두 번이나 되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 있죠. 공통점이 저한테 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후에는 대길운으로 막힘과 우환이 없다. 많이 봉사하고 보시한 전생과 현세 공덕이 하늘에 닿은 과보다. 봉사도 좋아하고 뭐 보시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하여튼 기도도 참 뭘 해라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그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원농률 지상이 있어요. 심상이 이런 심상이 있는가 하면 추원농률. 가을에 원숭이가 밤 갖고 논다. 지난번에 이거를 이제 뭐 다른 강의하고 지금 연관시킬 시간이 53분이 됐구나. 그냥 가겠습니다. 먹을 것과 놀거리가 풍부한 운명이다. 만사에 늘 꾀를 부리고 색을 좋아하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기가 풍류를 즐기는 거하고요. 이 풍류에 욕심을 더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욕심을 더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에 욕심을 더하면 만사에 늘 꾀를 부려요. 이득을 얻는 거는 내가 많이 갖고자 하는 이득도 있지만 일을 내가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잔꾀라고 그러죠. 색을 좋아한다. 노란색, 빨간색을 얘기하는 색이 아니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여기 이제 최선을 다하면은 정말 좋은데 그걸 안 해요. 꾀를 부리는 거죠. 유흥과 돌아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적당한 의식주만 해결되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여기서 욕심이 뭐냐? 게으름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게으름의 작용. 이거는 그래서 밤을 갖고 노는 그거에 먹는 거 의식주는 그걸로 만족해. 나머지는 유흥 쪽으로 살짝 꾀를 내서 끼를 그런데 이제 부리는 거죠. 언제나 놀궁리에 몰두하고 준비되어 있는 형상으로 여유만만하다. 죄송한 게 제가 예를 들어 강의를 하려면은 아무리 제가 쓴 책이지만도 한 번쯤 제가 쓴 책을 읽어보고 하면 좋은데요. 시간상 항상 그렇게 못해요. 진짜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바로 오늘 뭐 해야지 그러면 뭘 딱 펴놓고 바로 들어가서 읽으면서 맞아. 내가 쓴 게 여기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꼭 합니다. 예, 이만큼 준비성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참 문제죠. 문제. 이게 안 되는데 이건 왜냐?
제 운명수 때문에 그래요. 전생에 수행한 공덕으로 타고난 운명이니 보시에 인색하지 않다면 한 번은 성공할 운이다. 전생에 수행한 공덕이 있다는 얘기죠. 보시에 인색하지 않다면 한 번은 성공할 운이다. 성공을 한 번은 성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말린 대추처럼 쪼그라들면 안 되죠. 인생은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성공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화산 경원지상, 화산이에요.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산에서 놀란 원숭이가 다른 박질 치는 형상이 평생 관제구설이나 판란이 빈번하여 놀랄 일이 많다. 남의 눈총받고 미움 대상되고 어디서든 환영을 받지 못한다. 직장을 꾸준히 다닐 수 없으며 장사를 해도 툭하면 엎어버리고 의식주가 안정이 없다. 형옥살이라고 그러죠. 옥살이. 남으로부터 고소진정 많이 받고요. 모함을 받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일도 많다. 금강경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금강경에 만일에 내가 지금 다른 이로부터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로 해서 원망할 게 아니에요. 대신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한 큰 잘못이 있거나 큰 죄가 있어도 그걸로 또 갚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모함이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모함받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이거는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혹여라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죄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다면 그거는 또 얼마나 큰 죄일까요? 없는 이야기 막 지어서 남을 위해한다거나 그러면 죄가 크죠. 옥에 갇히는 등 큰 곤욕을 치르고 큰 병을 앓기도 한다. 주색을 밝히다 큰 봉변이 있거나 피해를 당한다. 항상 조심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가족과의 생이별의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랬습니다. 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생활과 생일로서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운명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운명수와 더불어 청년, 장년, 노년, 말년에 작용하는 작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랬습니다. 97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까지는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뭐 인수분해도 못 들어간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부터 급작스럽게 이제 깊은 단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피는 봄이 오면 여러분들과 봄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다 뭔가 좀 막 봐야 되는데 봄 돼서 또 이거를 또 이제 운명수 구에 대해서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봄 됐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하고 좀 정말 깊은 공부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7강이었죠. 지난번 7강을 운명 7강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하고 또 여딴 뭘 하나 컴퓨터에 깔았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한테 또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보면서 좀 가끔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뭐 달리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질문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다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어디 44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44분이란 거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그리고 7장의 뇌택기매를 찾았는데 이것이 뭐 44분이 의미하는 바가 맞나요 그러시는데 전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서두르지 마시고요. 김준희 씨 서두르지 마시고 인생 1강서부터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의미를 거기에 막 그렇게 갖지 마세요. 44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거든요. 속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44분을 정말 어느 정도 많이 봤는가 하면 하루에 20번도 넘게 봤어요. 시간을 보면은 44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에 어떤 뭐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해결 의미 이런 거를 다 진짜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앞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런 거였네 그럴 거예요.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데 꽤나 지금 어려운 어떤 젊은 처자가 이제 우리 불교의 이제 귀처럼 됐죠. 애기 엄마가. 그 44분을 많이 본 그게 이제 또 있었어요. 정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몰아서 다 당했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그 웃는 얼굴로 늘상 이제 33분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본다고 그러고요. 참 좋은 거죠. 그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44분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좋은 거, 단시에서 좋은 거, 또 시간 잡는 거. 어떤 분이었던가 제가 보면서 시익하고 웃었는데, 그저, 한 이틀 전인가, 어디 댓글 이렇게 넣으신 걸 보고 웃었습니다만, 소 한 마리 몰고 오시겠다고요. 절에 소 와봐야, 여기 뭐, 요즘 여긴 농토도 없고요. 직접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는 이 시간에 맞지 않잖아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질문 지우셨나요? 안 보이네. 아무리 뒤져봐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맞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하선봉님이 아주 내가 사람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질문하시는데 태블릿 PC 보급이 많이 돼 있는데 전자책 이거는 이 출판사 사장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전자책 갖고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전국에 다 똑같이 딱 깔려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게 이 책 다음에 또 뭐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되면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어떤 그 앞에 제가 말하자면 서론이 기니 갖은
M1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 왜 그랬는가를 설명했었죠. 핵심만 뽑아서 그걸 추리는 뭔가가 또 바로 된다는 얘기죠. 하도 머리들이 좋으셔서.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을 만들 때 그 의미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정말 뭐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못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두 군데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지금 환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정도죠. 세속적으로 따졌을 때도 뭐 1, 20억 뭐 5, 60억 요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한테 제의가 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를 마다했거든요. 사실입니다. 이 책의 값어치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제의를 제가 마다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 책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제가 워낙 이벤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무슨 특별한 행사하는 거를 이런 걸 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제가 평생에 제일 큰 이벤트 해온 거는 제 경험칙으로 봐도 항시 과거에 옛날에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제등행렬 뭐 군악대 뭐 기타 사이카 뭐 페트롤 이런 거 쫙 하고 우리 유치원 아기들까지 다 동원돼서 참 뭐 이렇게 제등행렬 한 게 그 전부죠. 원래 이벤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누구 불러서 뭘 하고 하는 거를 싫어해요. 전 제 성격도 그렇고 큰 스님한테도 전 그거 하나 딱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네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하고 이벤트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절에 뭐 악단을 부르기도 하고 뭐 가수를 부르질 않나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전 그런 걸 진저리 칠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랍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뭐 적당히 하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나면은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이벤트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하고 하여튼 지금 우리 공부로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괜히 얼굴을 안 봤어도 이렇게 좀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따뜻한 글 한마디가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되고요. 이벤트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제 제가 해드릴 게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 갖고도 안 되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더 가야 되는데 많이 가겠죠.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 자만하지 마시고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뻔히 들어도 아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 1강, 2강, 3강 이거 그냥 가볍게 우습게 보내지 마시고요. 1, 2, 3강, 4강, 5강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이 뒤에 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계속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말씀을 안 드리고
아주 그 충성 구독자들 있잖아요. 충성 구독자들, 이 강의를 정말 기다리는 분들한테 이건가 하고 탁 와닿았는데, 아, 이거일 거야. 이러다가 이거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이디어 계속 떠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강의 때 제가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며칠 만에 할런지 2, 3일 만에 또 강의를 또 내보낼런지 아니면은 이거 땡겨졌으니까 거의 뭐 한 달 있다 할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셔도 될 만큼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좋은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